광복절, 설날, 성탄절, 석가탄신일, 3.1절. 모두에게 즐거운 날이 되어 마땅한 이런 날들이 불쾌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 사면이란 이름으로 불법을 저지른 정치인과 재벌이 풀려나올 때입니다. 특별 사면은 말 그대로 특별한 이들이 받는 사면이 된 지 오래죠.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이 처벌을 피하는 창구로 이용돼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사회 정의를 땅에 떨어뜨리는 제도로 전락했습니다. 특히 경제 위기를 핑계로 경제 질서를 어지럽힌 경제사범을 풀어주는 광경은 부조리의 극치라 할 만합니다. 회사 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쓰고 회계를 조작해 금융질서를 어지럽힌 경제사범들이 무슨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건지요. 이런 말 같지 않은 광경을 뻔뻔스럽게 해대는 정부를 보고 있자면 대동강물을 돈 받고 팔아치운 저 봉익임 선달이 떠오릅니다. 언제까지 소수 권력자가 국민을 속이는 이 같은 행태가 반복될까요? 눈 바짝 뜨고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그럼 무비신의 영화방 방송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무비신의 영화방 저는 김기사입니다. 네, 저는 안화백입니다. 네, 그리고 뜬구름냥님 방청객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방청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룰 영화가 봉이 김선달인데 이 영화를 이제 뜬구름냥님은 안 보셔가지고 저랑 안화백님 둘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네. 봉이 김선달이 사실은 세간의 화제가 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고 실제로도 조용히 잊혀져 가고 있는 영화인데요. 유승우 씨의 주연작으로. 그쵸. 그게 사실 영화는 드라마는 하나 있었다고 들었는데 네. 집으로 이후에 최초인가요 혹시? 영화는? 아니요, 그 전에 이제 조선 마술사인가? 그 영화 거기서도 주연입니까? 네, 비슷한 성격의 영화였다고 하더라고요. 예, 여러모로 그런 영화를 찍었었는데 실패해가지고 이번에 네네. 또 실패를 해서 유승우 씨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네네네. 아무튼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 이제 예고편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각자 근황 한 번씩 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의 근황이요? 네. 왜죠? 왜 그런 걸 오픈하려고 하시죠? 본인 근황을 말씀하고 싶어서 그런 말인가요? 네. 뭔가 일단 돌아가면서 한 번씩. 네, 김 기사님 먼저 전 하시죠. 없는데 별거? 네, 저는 최근에 소모임 이렇게 저희 하고 있잖아요. 예. 저희 무비신의 영화방 소모임을 되게 안화백이랑 저 초대받지 못한 그 네. 그렇죠. 애니를 초대했는데 그 활동을 소모임 강퇴당으로 해드렸죠. 그 말만 하세요. 우리까지 묻지 말고. 네, 그 소모임을 했는데 오늘 책 모임도 되게 알차게 잘 진행이 됐고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거 좀 즐겁습니다. 다만 여러 번 제가 이 무비신 영화에서 말씀드렸는데 부서가 바뀌고 나서 삶의 낙이 많이 줄어든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떠신가요, 두 분은? 저는 뭔가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했는데 좋지 않은 결과를 만나서 잠깐 좌절했다가 네. 근데 제 특기가 그 의미 부여거든요. 네. 합리화 이런 거. 그래서 다시 의미를 팍팍 부여해서 버티고 있습니다. 좋네요. 네, 인류의 역사는 진짜 의미 부여의 역사예요. 그렇죠. 일어난 일은 똑같지만 그걸 어떻게 의미 부여하느냐에 따라 결국은 국정교과서가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역사를 잡는 자가 결국은 그렇죠. 지배하는 거죠. 네. 네, 저 뜬구름 양은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좀 놀고 싶은 욕구가 충족이 안 돼서 굉장히 놀고 싶은 상태입니다, 지금. 네. 네. 네, 놀고자 하는 뜬구름냥님. 그래서 오늘 진짜 오랜만에 영화도 보고 네. 좋았습니다. 네, 이따 나가서 또 양대창 먹으러 가야죠. 오, 네. 김 기사님 쏜다. 알겠습니다. 그거 엠빵 아닙니까? 엠빵이면 좋죠. 쏜다는데요? 그건 뭐. 네, 예. 그러면은 이제 예고편 듣고 와서 본격적인 영화 이야기 들어가 볼게요. 놈들이다. 일명 봉희선생 공황님이십니다. 첨성대를 1만 양에 팔아넘기고 계집인 척 2만 양을 갈취한 뒤 자취를 감췄는데 훤칠하고 잘생긴 젊은 놈과 짤뚱하고 못생긴 늙은 놈 아들이 외동인데 한산성달 밝은 밤에 충무공
최근 몇 년간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 봉희선생패가 바로 이번 사건의 범인들이다. 이제 이 나라를 움직이는 건 내가 가진 돈입니다. 아주 위험한 도박을 하고 계시는구만. 위험한 게 재미나지 않습니까? 대동강을 팝시다. 대동강? 어떻게? 놈이 지나치지 못할 미끼를 던져야지. 거사는 내일 밤 술시에 나랑 뭐 하나 지읍시다. 자네도 아주 용한 무당이라면서. 대동강을 판다고. 어때? 좀 입맛이 다시 되나? 신나게 따라보자. 당연한 소리를. 예, 봉이 김선달은 뭐 앞에도 얘기했지만 유승호 씨가 주연을 맡아서 나오는데요. 조연들이 사실 굉장합니다. 뭐 고창석 씨, 그 조재현 씨죠. 네. 조재현 씨가 라미란 씨, 그죠. 그리고 엑소, 예. 시우민 씨라고 하더라고요. 아, 예, 전 잘 몰랐습니다, 사실. 근데 이 영화 시작은 그 조선 시대의 배경이 어디죠? 본지 좀 돼가지고. 네, 조선시대, 조선이 배경이죠. 아, 청나라 있고 막 시대적 배경 말하는 건가요? 아, 예, 그 왕이 나왔던 것 같아요. 효종이요, 효종. 아, 효종이. 네. 효종 시대에 이제 그 북쪽에 살던 조선 사람들이 네. 북에 끌려간 게 아니죠. 청나라로 네, 끌려갔죠. 청나라로 끌려갔죠. 네. 거기서 이제 어떤 전쟁의 그 방패막이나 뭐 그런 것들이 되는데 거기에 네. 끌려갔던 사람들이 모여서 유승호와 그 고창석 등등이 모여서 이제 탈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조선에서 사기꾼이 되어서 정말 큰 사기들을 해먹고 다니죠. 예. 그러다가 이제 어떤 사기를 크게 한탕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본인이 정말 아끼던 동생이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네. 그것을 이제 눈에 바로 앞에서 지켜보면서 내가 저놈을 복수를 해야겠다. 근데 그 저놈이 누구냐면 그 아까 북쪽에 살던 그 조선 사람들을 북에 자꾸 북에 청나라로 북쪽에 살던 조선 사람들을 청나라로 팔아넘긴 조선의 관리를 이제 작업을 하려고 네. 그래서 이제 대동강에 가서 자기가 대동강을 가지고 있다, 소유를 하고 있다. 네. 그래서 대동강을 그에게 팔려고 노력을 하다가 이제 어떻게 결론은 이따가 차차 말씀드리는. 저는 줄거리를 잘 말을 못하겠어요. 네, 줄거리 말씀 못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도 정돈하기가 어려운가 봐요. 네. 아무튼 조선 사람들을 자꾸 청에다가 내다 팔고 화살바지로 쓰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악질 탐관오리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조재현입니다. 그게 조재현이고 거기에 끌려갔다가 운 좋게 탈출했던 그 기지를 발휘해 탈출한 3명이 있습니다. 그들이 일종의 의형제하기로 하기엔 나이 차이가 좀 나고 그렇죠. 고창석 씨, 그 다음에 유승호 씨, 그리고 시우민 씨예요. 이들이 이렇게 친해져가지고 와서 조선에서 엄청 사기치면서 다녀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되게 촌스러운 게 첫 장면에서 이제 화살바지 하던 그 유승호 씨가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되게 멋있는 포즈로 어차피 여기서 나는 한 번 죽은 목숨이니 남은 생은 즐기며 살겠어. 뭐 호탕하게 살아야지. 네. 그러면서 조선에 와서 이제 왕궁을 터는 장면이 두 번째로 갑자기 나오죠. 예. 갑자기 뭐 왕의 별궁을 터는 거야. 예. 그러더니 진짜 어이없이 이제 그것부터 해가지고 사기극이 막 벌어지는데 그쵸. 사기극을 어떻게 크게 벌려가다가 같이 함께 3명에서 왔다가 그 시우민 씨 막내가 죽게 되는 겁니다. 네. 재수없게 그 죄를 뒤집어쓰고 죽어요. 그래서 이거를 본 2명이서 고창석과 유승호가 복수를 해야겠다. 근데 그 복수를 하던 타겟이 마침 자기들을 팔아넘겼던 그 사람인 거죠. 조선의 관리. 네, 그래서 복수를 벌이는 얘기입니다. 제목이 봉이김선달인데 그 대동강 팔았다. 이걸로 유명한 그쵸. 사기꾼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뭐 사기꾼이죠. 네. 네, 진짜 우리 그 당군 이래로 가장 이름난 사기꾼이죠. 그쵸. 네. 대동강 물을 판. 그 다음에 뭐 조입할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득 생각하니까 대동강 물 팔았다고 사기꾼 취급받는 거 진짜 이상하네요. 네. 우리 지금 물에 사 먹잖아요. 그죠. 그러네요. 세상이 그죠. 바뀌었구나. 네, 물의 주인이 어딨어? 물 주인이 주인이 있네. 사실 우리가 또 토지 땅도 네. 과연 주인이 누굴까? 맞아요. 최초의 주인이 누굴까?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정말 이게 얼척이 없죠? 정말 근데 얼척이 없네요. 땅은 사실 얼척이 있어요. 땅은 네. 우리가 저는 이승만 대통령의 되게 큰 업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토지개혁.
한번 엠빵을 했거든요. 정확한 엠빵은 아니었지만 정확한 몰수는 아니었지만 일부 몰수와 일부 분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그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태초에 땅은 도대체 누구의 것이었을까? 네, 그런 문제 제기를 한 책을 읽은 기억이 나는데 네, 그래서 이 토지 공개념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전 빨갱이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빨갱이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리셋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본, 자산, 금융자산까지 다 엠빵해서 사회의 동력을 좀 키워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 토지 이제 국교화한 다음에 다시 분배했을 때도 그렇게 완전히 폭력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일부는 주기로 했었어요. 근데 마침 전쟁이 일어났죠. 마침 불이 주기로 했는데 제가 꼭 전쟁을 이렇게 일어나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한번 리셋하는 게 저는 그때 한 번의 리셋이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부족하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근데 저는 되게 역사를 잘 모르거든요. 네. 근데 북한에서는 굉장히 딱딱 나눠줬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남한에서는 조금 부족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일부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상당 부분 잘 된 개혁의 생각보다이죠. 네. 이승만에 대한 평가보다. 지금요? 네. 자본주의라는 게 원래 잘난 놈이 계속 사니까. 땅떼기 하나도 없어요. 왜 저는? 네, 부모님이 이제 어떻게 하셨는지 알아보셔야죠. 왜 땅떼기가 하나도 없는 그건 거예요?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부모님한테. 그럼 부모님이 또 할아버지한테 물어보고 계속 물어보겠죠. 그러다 보면 범인이 나올 겁니다. 각 집에 한 명쯤에 범인은 있는 거니까. 네, 아무튼 그렇고요. 이 봉익임선달도 그래서 가진 게 없는 몰락한 양반이었는데 이 유승호 씨가 결국은 복수를 해야겠다 하고 하는 게 대동강 프로젝트라는 걸 벌여요. 그쵸. 네, 그래서 진짜 말 같지도 않은 프로젝트를 하는데 대동강에 이제 금이 난다고. 저는 그거는 좀 참신했어요. 처음에. 참신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봉익임선달 하면 당연히 물을 판다 되잖아요. 그때 물 산 놈 있네, 조선시대. 네. 근데 금, 사금 이런 거 뭐 처음엔 아이디어는 괜찮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걸 풀어가는 데 있어서의 이제 문제가 있죠. 그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이제 나오는. 네, 그건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영화를 안 보고 들으니까 재밌네요, 상당히. 네, 이렇게 이제 그 조재현 씨를 어떻게든 이제 꼬드겨야 되잖아요. 그쵸. 관심이 있게. 그래서 조재현 씨의 그 부하들이 보게끔 이곳에 금이 난다는 거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 금을 사실은 이 주인인 유승호 씨가 강의 소유권을 갖고 있고 고창석 씨 채취를 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어떻게 조선왕조실록 뭐 맨 처음에 이제 위화도 회군을 할 때 태조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할 때 강에 막혔는데 대동강에 그거를 이 마을의 촌장이었던 아주 우리 할아버님이 그쵸. 뗏목을 동원해서 넘겨줬더라. 그래가지고 대동강의 소유권을 받았다. 근데 사실 강의 소유권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이라 진짜 오랫동안 이게 버려져 있었는데 마침 여기서 최근에 금이 난다는 걸 그쵸. 알게 됐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파보려 한다. 이런 거를 자꾸 액션을 주죠. 대동강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개성 쪽에 있는 거 아닌가요? 평양 쪽에? 네. 찾아봐야겠다. 평양에 있는 거 맞는 것 같은데. 대동강 한번 가보겠네요. 그 평양으로 돌아왔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네. 평양에 있어서 대동강이 이제 대동강이 있어서 이제 평양이 흔한 거죠. 한강 끼고 이제 있었던 것처럼 서울이. 제가 지금 찾아보니 한반도에서 5번째로 큰 강이래요. 네. 한강 말고 또 있나요? 압록강 뭐 이런 거 있네요. 진짜요? 한국에서 낙동강. 5번째로 길다네요. 긴 거? 네. 긴 거는 뭐. 네. 네. 네, 아무튼 이런 대동강에 금이 난다고 해가지고. 한강은 4번째인데요? 자꾸 왜 이렇게 말 끊어요? 한강은 4위. 1위가 아닙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대동강을 결국은 이쪽에 조재현이 관심을 갖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조재현이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은 알고 보니 커다란 반전이 있더라. 왕이랑 짜고 장원급제했던 이 봉익임선달이 결국 왕에게 책을 제안했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게 조재현이라는 관리는 조정의 모든 어떤 그 왕을 좀 능멸하면서까지 본인의 사적 이익을 취하고 청과 내통하면서 그런 어떤 완전 그 동쪽의 뭐 왕자라고 뭐였죠? 대동분이었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그런 걸로 이제 불릴 정도로 왕을 가지고 노는 왕의 힘이 없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왕이 뭔가를 얘기하는데 장원급제 하신 분을 만나셔야 됩니다. 라는 장면이 한번 나와요. 그때 저는 사실 여기서 그 친구가 유승호가 들어가겠구나. 그건 알았죠. 근데 그런 반전이 있을 줄 사실 몰랐어요. 네. 이 영화가 반전이 있는 거를 사실은 모를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 보통 반전이 맥락이 있게 나오면은 사람들이 당했을 때도 당했다, 반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죠.
이런 반전이라면 갑자기 내가 여기서 막 화를 내면서 두 분을 막 괴롭히는 걸 반전이라고 하는 건 비슷한 거거든요. 그쵸. 앞뒤 맥락도 없고 그냥 나오는 거라서 사실 결국은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다. 이 탐관오리를 깨기 위한 계책이었고 이들이 다 짜고 죄송해요. 계속 방해하시네요. 네. 누굽니까? 전화가 아닙니다. 네, 이들이 다 짜고 결국은 이 악당을 처단하기 위한 거였더라. 이게 영화의 줄기입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왜 김 기사께서 이 영화를 굳이 녹음하려고 하시는지. 네, 저는 이제까지 제가 본 모든 영화를 녹음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한 비추를 드리기 위해서 어머. 하는 겁니다. 역시 수철한 정보 재밌다고 전달. 생각했는데. 아, 이 영화가요? 네. 이 영화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기극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악당으로 조재현 씨가 명확하게 나오고 그쵸. 그리고 그 조재현 씨한테 복수를 해야만 하는 유승호 씨의 드라마인데 일단 이 영화의 가장 큰 문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영화의 문제는 사기극이 엉성하다는 데 있어요. 멍청합니다. 사기극이 멍청하다는 거가 왜 문제냐? 사기극의 특성은 사기가 대단하면 그걸 속는 상대방도 대단해지는데 그쵸. 사기극이 멍청하면 악당도 멍청해져요.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이 사기를 치죠. 그러면은 그거에 당하는 악당은 더 그 사기극에 속을 만큼 더 멍청해지고 관객은 이 둘보다 똑똑하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면서 아, 이 새끼들 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가 처음부터 막 그 멍청이들의 놀이를 보는 그 웃긴 그런 재미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웃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하지만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했던 게 조선인들은 순진하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에 네. 우리 마치 그 우리가 5, 60년대에 굉장히 순진하게 그 새로운 신종 사기 수법들을 이용해서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처럼. 그 저는 굉장히 그리고 저는 좀 할인을 받아서 굉장히 싸게 봤습니다. 네. 그래서 만족하셨어요? 돈이 아깝지 않았어요. 2시간 정말 그냥 편하게 보고 왔던 기억이 있는데. 네. 네, 아무튼 이 영화에서 결국 속인다는 게 처음에 담배를 터는 게 나와요. 담배가 그 당시에 되게 비싼 이제 그게 메인 이벤트, 메인 이벤트 전에 네. 그 사건을 유발하게 하는 네, 그 전에 되게 소소한 이벤트들이 나옵니다. 뭐 다그에 뭐 황금 깃털을 꽂아서 봉황으로 판다든가. 네. 또 뭐가 있었죠? 아, 여장을 해서 유승호 씨가 여장해서 남자의 마음을 홀려가지고 뭐 재산을 베껴 먹는다든가. 그 네. 말도 안 되죠. 사실 딱 봐도 남자인데. 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담배를 털러 가는 것도 그 동선을 파악한 다음에 그걸 지키는, 그러니까 그거를 담배 주인한테는 그 국밥에다가 설사약을 타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그걸 지키는 사람들한테는 담배를 한 대씩 나눠주는데 그 담배에 그 수면제 같은 걸 타놨더라. 이런 식의 되게 말초적인 것들을 통해서 속여 넘기는 과정들이 이어지는 거죠. 근데 이 과정들이 거의 다 코믹스럽게 흘러가요. 그쵸. 그러니까 영화를 보다 보면 이게 사기극이 이렇게 치밀하게 흘러가고 대단하다라기보단 우연에 기대는 것들이 많죠, 네, 사실. 그냥 얘는 속였어.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속였는지 그냥 봐. 이 느낌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정해진 걸 따라가는 거라서 지적 재미가 없습니다. 뭐 다른 볼거리는 없나요? 뭐 의상이 예쁘다든지. 유승호를 보죠. 네, 유승우를 보게 되고 고창석 씨는 웃기고 라미란 씨랑. 그렇죠. 근데 웃기는 것도 잘 짜여진 합에 의해 웃기는 게 아니라 개인기예요, 거의. 맞아요. 네. 라미란 씨 개인기가 더 특출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근데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깔아주면은 또 못하더라고요. 네. 그렇구나. 저는 그리고 굉장히 반가운 캐릭터가 하나 있었죠. 하대리. 미생의 하대리가 나옵니다. 네. 뭘로 나오나요? 거기서 이제 상원부 관원인 것처럼 그렇죠. 나오죠. 이제 왕의 명을 받아서 네. 그런 어떤 범죄나 이런 것을 해결하는. 네. 근데 뭐 기대와 달리 그렇게 비중 있는 캐릭터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 영화가 잘 되려면 이 사기극을 벌이는 유승호 일당과 그리고 이들이 처단하려고 하는 그 조재현의 부하들과 그 다음에 그 하대리가 이끄는 관의 세력이 삼자가 막 서로 물고 물리고 이런 게 있었으면은 좀 재미가 있었을 텐데 관의 역할이 조금 네. 떨어졌죠. 이게 서로 그런 게 잘 안 나오고 되게 뜬금없이 또 여자도 나와요. 네, 규엄아 씨라고 해가지고 네네네. 조재현이 중국으로 팔아넘기려는 미녀가 있는데 되게 매력적인 분이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배우가 되게 뜬금없이 이 대동강 사건에 끼어들어서 네, 정말 어이가 없게 작용을 하죠. 네, 이 조재현 씨의 그런 질투심 아닌 질투심을 유발하기도 하고, 네, 그런 요소들로 작용을 합니다. 네, 아무튼 되게 촌스러웠어요. 어땠어요, 이 영화? 영화 저는 정말 그냥 전혀 생각 없이 아예 기대조차 안 하고 갔거든요. 네, 저는 이제 특정 금요일 저녁에 약속이 없으면 혼자 노는데요. 영화를 봅니다, 주로. 그러면 뭘 볼지 생각 안 하고 그냥 갑니다. 그래서 가까운 걸 보는데 아니면 보고 싶은 걸 보거나 정말 볼 게 없었어요.
그래서 봉이김 선달을 봤는데 자발적으로 보셨군요. 예, 그렇죠. 이것 때문에 본 건 아닙니다. 할인 받아서. 예, 할인 받아서 KT 더블 할인을 받아서 6,000원에 봤습니다. 그래서 큰 기대 안 했기 때문에 재밌게 봤고요. 다만 저는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 다른 부분들은 뭐 굳이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유승호 씨의 연기가 늘었나요? 그렇지 않죠. 그걸 보면서 안타깝네요. 너무 어색하고 다른 분들과 톤도 안 맞고 네. 근데 너무 당당하게 연기를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연이니까 그런 연기를 해요. 그럼 과연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정도로 너무 당당하게 영화에서 자신감 있게 나와요. 안타깝네요. 그래서 다른 몇 분에게 물어봤고 또 제가 이제 영화평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다 비슷한 평을 내리시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이제 기고하는 데가 썼는데 제목이 봉이김 선달 로봇이 만들어도 이거 안 낫겠다라는 제목으로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목 중에 유승호 씨 연기를 까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네이버로 가가지고 이 유승호 팬클럽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너 이따위로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기레기 이 새끼야. 내가 유승호가 검증되지 않았다고 썼는데 그거 가지고도 막 엄청 뭐라 하시는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게 유승호 씨가 연기를 못했다라기보다는 네. 영화랑 톤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섭외를 잘못한 마치 거죠. 아저씨의 원빈이 하는 연기를 유승호 씨가 시종일관 하는데 이 영화는 상당히 가벼운 코미디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영화의 한 줄 평을 그렇게 했어요. 중학생이 정장을 입은 중학생이 소풍을 가는 것처럼 정장 입고 소풍 가는 중학생처럼 제가 이렇게 한 줄 평을 했습니다. 뭔지 알 것 같네요. 네. 아빠 정장을 입은 어색한. 그죠. 네. 이 영화 자체는 소풍 가는 그런 중학교 소풍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승호 씨는 막 정장 입고 어디 출근하는 듯한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큰 문제네요. 이거 네. 배우로서는 아주. 이게 과연 지정된 것인가 감독에 의해서 아니면은 유승호 씨가 개인이 한 것인가. 어쨌든 우리가 계속 몰입해서 봐야 하는 주인공이 이렇게 놀면은 영화를 보기 힘들어지거든요. 네. 그 옆에서 고창석 씨는 계속 자기를 막 무너뜨려가면서 웃음 연기를 최악이죠, 하고. 사실. 네네네. 이게 정말 톤이 안 맞더라고요. 제가 지금 왓챠 지금 영화평을 보고 있는데 굉장히 재밌는 게 있네요. 네. 읽어드릴게요, 한 분. 이제 뭐 성함, 출처도 밝혀야 되나요? 네. 뭐, 김호장님이라는 분이 했었는데, 마치 우리 사이트인 것처럼 네. 있는데, 조재현은 속아서 대동강을 사고, 나는 속아서 영화표를 샀네. 센스가. 센스 좋네. 네, 이 정도입니다. 네. 사실 저는 이거를 당연히 안 볼 생각이었어요. 전혀 감독이 검증된 것도 아니고 영화 자체도 뻔해 보이고 유승호 씨도 안 좋아하는데 왜 보셨나요? 동생이 이제 주말마다 집에 와요. 회사에서 기숙사에 네. 있다가 주말에 와가지고 가족들을 다 같이 데리고 외식도 시켜주고 영화도 보여줬는데 굳이 이 영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본인이 예매를 해서. 네, 그래서 뭐라 하진 않고 또 네. 그 앞에서 이제 보여주는 사람 앞에서 뭐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별말 안 했는데. 그 남이 보여주니까 뭐 내 돈 낸 거 아니니까. 네, 아니 왜 동생분도 이런 게 바로 이 부산행 같은 영화에 이런 개인적인 의식이 드러나는 영화네요. 저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공동체 의식이 없네. 가족 이외의 것을 중시하자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가족도 남처럼 대해야 넌 간섭하지 않고 서로 독립적. 자기만 중시하는 거지. 내 표 아니니까. 내 돈 아니니까. 전 내 돈 내고 봤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잘생긴 배우의 함정, 이거 무서운 것 같아요. 원민 씨 요즘 활동 안 하잖아요, 작품 활동을. 그죠? 그거는 하고 그건 좀 싶지 않. 다른 문제죠. 완전 다른가요? 나도 옆에 집에 이나영 씨가 있는데 왜 나갑니까? 밥벌이 하셔야죠. 밥벌이 안 해도 밥벌이 됩니다. 안 해도 쌓아놓은 게 얼만데요? 광고는 찍지 않나요? 아니, 그렇다면 잘 나가는 배우들은 왜 연기를 계속 합니까? 돈이 많은데. 그분들 돈 또 오르셨나? 왜 그러시지? 뭐 정말 죄송합니다. 낙원이었어요. 연기에 소명이 있으니까 하는 거겠죠. 네. 그분들은 최민식 씨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 저는. 우리가 남이 어떻게 사는 거에 왜 관여해요? 말이에요. 원빈 씨가 마더에서 바보 연기를 했을 때 네. 좀 그죠, 참신했잖아요. 좋았죠. 네. 그러고 아저씨에서 다시 멋있는 연기를 하면서 퇴보했어요. 이게 네? 뭔가 저는 아저씨 안 봤기 때문에 얘기해요. 아저씨 영화 괜찮습니다. 좋았죠. 네. 그게 나빴다는 게 아니라 머리 미는 이거 좋았어요. 아저씨에서의 그 멋있음을 보여준 다음에 다시 한번 좀 변신을 했어야 이게 뭔가 도약을 한 것 같은데 그 유승호 씨 같은 이렇게 너무나 잘생겨서 그 보기만 하면 빛이 번쩍번쩍 나고 우수에 어린 눈빛으로 한번 바라보기만 하면 그 역할이 그냥 돼버리는 그 역할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안 본인 돼, 안 사단에서 돼. 그게 맞지 않았던 것이고 네. 그러니까 그 자리에 그 사람을 갖다 놓기만 하면 그 사람이 그 역할이 되는 마동석 씨 같은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참 그걸 깨고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좀 유승호 씨 보면서 또 한 번 하게 제 되는데. 생각에는 그냥 유승호 씨의 연기는 아까 네. 이제 중학생 말씀하셨잖아요. 그 어떤 그 젊은이 나오는 코믹물? 네. 정말 가벼운? 음. 그런 연기를 여기 아쉽네요, 했던 연기를 정말. 거기다 갖다 놓으면 딱 맞을 텐데 여기서 그런 연기를 해서 정말 맞지 않았다. 이런 식의 조선 시대를 사극을 배경으로 했고요. 네. 그리고 이 속에서 코미디성이 있는데 약간 영화 자체는 어떤 활극에 가까운 이야기이기도 하고 사기극이기도 한 이런 설정. 이거 조선 명탐정이랑 되게 누가 봤으면 유사하거든요. 재밌었을까? 김명민 씨가 이걸 잘해요. 네. 근데 이 정도로 약간 연륜이 있어 보이는 배우가 은근히 웃기면서도 때로는 또 멋있고 이런 식의 연기를 능청스럽게 하면은 되게 멋있는 역할인데 실제로 이 유승호란 배우가 능청스럽게 하거든요. 근데 그 능청스러움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냐면 네가 능청스러워. 그치, 애송이가 네, 애송이가 약간 능청스러워. 아, 안타깝네요. 정말. 너무 안타깝다. 처음에 막 죽음을 극복하고 막 청나라에서 되게 막 멋있음. 나는 이제 죽음을 극복하고 되게 성장해서 이제는 쾌활하게 살겠다 하는데 그게 네가 죽음을 극복하고 네가 뭐 깨달았어? 이런 느낌으로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렇지만 이분은 젊은 배우시니까 매우 젊은 배우시니까 뭐 그쵸, 군대도 다녀왔고 아직 그죠. 연기하실 날이 길기 때문에 몇 살이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동안의 함정인 것 같아요. 유승호 씨가 약간 동안이란 말이에요. 고등학생도 어울리는 이런 얼굴을 가진 배우들이 좀 연기가 힘든 것 실제로 같아요. 나이도 어리고 네. 유승호 씨가 93년생이네요. 예. 몇 살이죠? 24. 24. 좀 네. 되네요. 6에서 빼면 3이니까 1도에서 지구로의 유승호 씨라니 참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네, 진짜 A일 때 영화를 봤는데 참 많이 지났네요. 네. 아무튼 유승호 씨가 나온 이 영화 봉이 김선달 대동강을 팔려고 해서 대동강을 살래다가 된통 맞은 탐관오리의 영화였고 조재현 씨도 사실 악역으로서 포스는 그대로 했지만 너무 워낙 시나리오가 없다 보니까 네, 그냥 이런 단편적인 악당에 그친 것 같아요. 조재현 씨는 왜 요즘 작품 활동을 많이 안 하시는 거죠? 그죠? 잠잠하시네요. 종종 하시지 않나요? 아 안 드라마를 좀 하셨던가? 저는 영화에서도 종종 봤었는데 아 그래요? 네. 제가 영화를 안 봐서 그렇군요. 네, 영화도 안 보면서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존재감이 원래 되게 컸잖아요 한때. 근데 이제 그런 거죠. 그 예전에 그 잭과 콩나물 영화 뭐죠? 그 이름이 최근에 나왔던 거. 슈퍼 슈퍼마트? 모르겠네요. 아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제가 콩나물 아니었나요? 그 아, 그런가요? 거기서 이완 맥그리거가 네. 삼촌인가 뭐 무슨 역할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주인공을 한창 이제 젊은 남자 배우로 했던 사람들이 이제 아버지 아, 그렇죠, 역할이나 이제. 뭐 삼촌 역할로 넘어가잖아요. 네. 조재현 씨도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시기를 그런 쪽으로 이미 넘어갔다고 네. 보여지는데 그런 게 아닐까요? 네. 그렇군요. 결론은 우리가 나이를 먹은 거군요. 우리가 먹진 않았고 조재현 씨가 먹었죠. 우리 뭐 2002년에 한창 월드컵 봤던 선수들이 감독하고 있는데. 아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한참 축구도 잘 못 봤을 유승호 씨가 주연을 하는 영화를 보게 돼요. 근데 아직은 좀 무리다. 그리고 너무 기존 영화들의 설정을 그대로 따왔고 고민도 안 보이는 2시간짜리 상업 영화고 저는 이 영화야말로 CJ 이런 대기업의 기획 상업 영화가 왜 문제인가를 보여주는 영화였다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기고했던 그 제목 로봇이 만들어도 이것보다 잘 만들겠다. 네네. 실제로 요즘에 영화나 이런 시나리오들을 로봇이 씁니다. 네. 네. 들었어요. 근데 아직은 수준이 낮은데 이제 로봇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습득을 해서 이제 바둑으로는 뭐 이세돌 씨도 이기는데 작품으로서도 작품다운 작품을 쓰기 시작한다면 첫 번째 타깃이 되는 게 이런 고민 없는 영화이지 않을까. 네, 작가로서의 정체성이 하나도 안 보여요, 진짜. 과연 이런 영화가 전에 없었을까?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아쉽습니다. 그러면 좀 김 기사님이 꼽는 그 사기 영화 중에 좀 대표적인 게 좋아하시는 게 있나요? 좀? 저는 최동훈 감독의 전설적인 대위작 범죄의 재구성. 저도 네. 방금 굉장히 사기극이 어설펐다고 말씀하셨을 때부터 그 생각을 좀 했거든요. 네. 굉장히 치밀한 사기. 그죠. 네.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고. 그 그럼 정도 가볍고 재미있는 사기극은 뭐가 있어요? 가볍고 재밌는 사기극이라 딱히 떠오르지 않는데 뭐 있으신가요? 저도 뭐 딱히 떠오르는 건 없는데. 사기극이라보다 범죄극으로 오면은 이탈리안 잡이라고 영화가 있어요. 그건 재밌게 봤죠. 네, 그것도 되게 가벼우면서 경쾌하고 네네네. 뭐 오션스 11 같은 류잖아요. 그렇죠. 그런 류의 영화들 다 괜찮죠. 그거랑 그 도둑들도 재밌잖아요. 도둑들 맞아요. 도둑들 재밌죠. 가볍고 그냥 경쾌하게. 저렇게 기억이 안 나네요. 뭔가 이렇게 있는데. 오늘 계속 기억 못 하시는 저 요즘에 맨날 그래요. 그 영화 본 거 있는데 뭐냐면 내용도 기억이 안 나.
이거 문제 심각해.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 그 영화가 되게 유쾌하고 가볍고 재밌었다는 기억이 나는데 사기극을 벌이면서 그런 거 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꼬이면서 꼬이면서 네. 이제 점점 큰일이 나는 건데 뭔데? 빅쇼트. 아니야 빅쇼트 아닙니다. 아니에요? 빅쇼트는 그거잖아요. 네, 최근에 주식 가지고. 나온 거. 네.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사기극 때 경쾌하고 이렇게 잘 찍는 것들도 많을 거고 하다못해 제가 그렇게 좋게 보지도 않았던 김병민 씨 주연의 조선명탐정 2까지 나왔나요? 그 영화도 이것보다는 훨씬 더 새로움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새로움도 없이 CJ 기억 영화로서 나와서 정말 CJ 출신 배우들 그대로 TVN 나오시는 배우들 그대로 써가지고 정말 그랬다. 그게 좀 아쉬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도 못 찾으셨나요? 예, 찾았습니다. 영국 영화고요. 빅 나싱. 빅 나싱. 이 영화 아십니까? 모릅니다. 이게 제가 줄거리를 스토리가 없다고 나오네요. 네. 진짜 이 친구 진짜 안 되겠네. 죄송합니다. 제가 방송을 망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결국 우리가 배가 고파서 이러는 것 같으니까 양배창을 먹으러 가기 위해서 추천 빨리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비추합니다. 뭐 이유에 아까 앞부분 다 말했지만 유승호가 보고 싶다면 네. 유승호의 팬이라면 당연히 보러 가야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비싼 돈 내시고 다른 영화를 보시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비추를 드립니다. 네, 저도 이 영화를 극장에서 가서 보면은 약간 버프 효과가 있잖아요. 더 재밌고. 예. 네,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극장에서 보는데 집에서 그냥 비디오나 빌려오는 요즘 비디오 못 빌리죠. 그렇죠. 옛날 사람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말하면 VOD를 보거나 네, VOD를 보거나 이랬으면 훨씬 재밌고 편하고 했겠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실망스러웠고 극장 전체가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영화는 보고 나서 할 말이 되게 많아지는 영화가 있고 어떤 영화는 보고 나서 뭐 할 말이 없고 네. 영화 어땠어 하면 뭐 재밌었어 재미없었어 이렇게만 나오는 영화가 있는데 이건 철저하게 후자입니다. 우리가 바로 앞에 부산행을 녹음했는데 부산행 같은 영화는 우리가 보고 나와서 이 영화를 재밌게 좋게 봤든 나쁘게 봤든 할 얘기가 무궁무진한 영화인데 이 영화는 왜 민중을 착취하는 관료들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겹치지 않습니까? 전래동화 같잖아요. 전래동화. 진짜 전래동화 같은 이 스토리가 좀 실망스러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도 비추천을 드리고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생이 정장 입고 소풍 가는 듯한 느낌이었다. 네, 좀 중학생이 어울리는 옷을 입고 중학생스러운 영화를 찍거나 아니면 정말 진짜 정장을 입을 만한 사람한테 정장 입은 영화를 찍거나 이랬어야 하는데 이 영화는 너무 아쉬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방송 마칠게요. 저는 지금까지 김기사 안화백이었습니다. 네, 방청해주신 뜬구름냥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행복하세요.